것이다라는 표현을 좀 최소한으로 줄여서 꼭 써야 될 때만 쓰고 강조할 때는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로 치자면요, it is that 같은 거지요. it is that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it된 용법 이렇게 해서 배우잖아요. 그런 강조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한국어입니다. 영어 아니고요. 그래서 강조법으로 것이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죠. 부끄러움은 자기 반성 혹은 자아 성찰로도 이어진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실수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자아, 발전된 자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 것이다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강조의 의미는 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문장 쓰고자 한다면 것이다 자제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 다음 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좀 이번은 긴데요. 푸아그라는 거위애간인데 좀 더 큰 거위애간을 얻기 위해서 거위에게 강제로 먹이를 먹이는 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죠? 이거 사실 필요 없는 건데요. 위 제시문은 동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통 감수력을 제시하고 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 대상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는 척도라는 것이다. 것이다 또 나왔죠. 적어도 동물을 대할 때 그들도 나와 같은 생명체이며 나와 같은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것이다로만 이렇게 점철된 문장들이 나옵니다. 바꿔봅시다. 푸아그라는 거위애간인데 좀 더 큰 거위애간을 얻기 위해 거위에게 강제로 먹이를 먹이는 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것이다 날리면 됩니다. 빼면 되는 거지요. 위 제시문은 동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통 감수력을 제시하고 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 대상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는 척도가 된다. 동물도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생명체이며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임을 고려해야 한다. 얼마든지 충분히 어울리는 서술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것이다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만으로도 글은 한층 더 매끄럽고 다양한 서술어들을 갖게 됩니다. 예,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죠. 7번째입니다. 관형절과 명사절을 피해라. 7번째 주의사항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번역투 문장으로 자꾸 관형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명사절도 많이 나옵니다. 문장의 의미를 단번에 명료하게 전달하기보다는 관형절 몇 개 막 연속해서 늘어놓거나 용언의 의미를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말의 유려한 느낌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명사절을 남발해서 문장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하기, 어쨌음과 같은 명사형 어미들이 자꾸 남발되는데요. 이거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아는 문장을 명사절이나 관형절의 형태로 가는 건 사실 우리말의 어법에는 없는 겁니다. 가보죠. 과연 이런 장단점을 충족시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빼앗기고 남들의 생각에 파묻혀 자신의 이미지를 잃어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과연 앞에 문장 부사가 던져졌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부사 절이죠. 이걸 위해서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와서 개 아닌이니까 잃는 것이 아닌, 이 것 하나에 이 모든 관형절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읽어도 이해가 안 가죠. 아닌도 사실은 관형절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적당한 것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언어 혹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 프로슈머인 트렌드를 실감할 수 있는 이성적인 동시에 감성적인 영상 언어가 주목된다. 정말 끔찍한 문장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문장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짧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짧게 쓰는 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관형절과 명사절만 피해도 훨씬 더 좋은 문장으로 바뀝니다. 자, 바꿔보죠. 이러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영상 언어에 주목해야 한다. 끊어가십시오. 그죠?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도록 상상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언어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건절로만 한번 딱 활용하면 될 것을 굳이 관형절로 만들고 이 문장을 명사절로 만들어서 앞에 문장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프로슈머 역할을 활용하는 이 미디어의 쌍방향적 접근은 하나의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도의 접속어가 더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지요. 예, 이렇게 문장을 잘 끊어주고 관형절과 명사절을 사용하지 않고 문장을 구성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우리말 어법에 맞는 문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제시문으로 가보죠. 때문에 물질이라는 외면적 가치를 강조하고 물질적 풍요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정치 경제에 제동을 걸고 대신 내면적 가치를 강조하고 정신적 풍요를 경험케 하는 새로운 정치적 이념이 고안되어야 한다. 나름 학생 입장에서 보면 대꾸를 이루려고 좀 노력을 하고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정치 경제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정치 이념이 고안되어야 한다를 대꾸처럼 만들고 그 앞에 관형절을 길게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렇죠. 부추기는까지의 관형절과 경험케 하는까지의 관형절을 대조적으로 구성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관형절이 결국 우리의 이해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한 문장 안에 긴 관형절이 2개씩이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없애보지요. 따라서 정치 경제 영역이 자본주의적 가치에만 물들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 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물질적 부와 정신적 풍요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훨씬 간명합니다. 새로운 정치 이념 이런 얘기 굳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죠? 이미 이 얘기가 그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서도 이렇게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형절, 명사절 피하면 좋은 문장 가능합니다. 8번째 주의사항 가겠습니다. 서술성을 최대한 살려서 써라. 사실 뜬금없이 독립선언문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한 친구들이 있지요. 그죠? 사실 이거 기미 독립선언서의 문장이잖아요.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노라. 사실 이런 문장이 제일 위험하지요. 예전에는 좋은 문장이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어법에는 서술성을 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자어들만 빼곡하게 배열해 놓았다고 좋은 문장 아니고요. 물론 내용 압축할 때 그리고 또 요점만 전달할 때 한자어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자어에 대한 강박 여러분들이 갖고 있게 되면 조금만 도를 지나쳐도 서술성 없고 상대방에게 이해력 떨어뜨리는 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풀어주십시오. 풀어보지요. 우리는 5등은 우리는이지요. 자해.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 사람이 자주민족임을 선언한다. 라는 문장으로 풀면 현대어 어법에 맞는 그리고 충분히 서술성이 사는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자어 남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서술성 우리의 이해의 흐름에 맞는 그런 문장들을 구사하려고 노력하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한다면 친절하게 쓰기를 통한 더 좋은 글을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친절하게 쓰는 것들이 습관화되었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바른 문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요건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경제성, 명료성, 정확성 이 3가지인 것이죠. 이 첫 번째 경제성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교재에 설명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경제성이 있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단어를 필요한 만큼 써서 간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